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 자유무역 협정 재협상을 주문함에 따라 자동차주와 철강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FTA 재협상이 있더라도 우려만큼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 협상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열린 정상회담 이후 모두 발언에서 지금 현재 한국과의 협상은 성공적이지 않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FTA 재협상 발언으로 철강주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중국에서 철강제와 원재료 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여 철강주의 약세를 이끌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자동차주와 관련해 나쁜 상황인 것은 맞지만 미국 현지 생산 그리고 우회 수출 등 다양한 방안이 있기 때문에 우려만큼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거 FTA 이후에 매출 현황을 봐도 FTA 협정이 자동차주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무역 재협상 발언보다는 앞으로의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예상을 뛰어넘는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큰 타격이 없었는데요. 향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1박 2일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전일에 출국을 했습니다. 향후 FTA 개정에 대한 세부안이 나오면 업종별로 또 다른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뉴스와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 상황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전일장 국내 시장은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간밤 미국 시장은 또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전거래 마감 동향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네, 코스피가 8일 4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2,55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장중 낙폭을 줄이면서 이 상승에 전환하면서 2,540선까지 등락선을 거듭하다 개인의 매수세는 2,55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날 개인 투자자는 618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세제 개편안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 수급 마감 동향입니다. 기관이 홀로 706억 원을 덜어내면서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17억 원, 또 540억 원을 사들면서 종료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0.27% 상승하면서 2552.40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 기대감과 셀트리온 실적 호조의 영향 등으로 나스닥 시장 또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0억 원, 또 89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800억 원가량 덜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종료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1.14% 상승하면서 709.11포인트의 장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약품과 전기전자, 섬유의복, 비금속 광물, 종이목재 등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철강금속과 보험, 통신업, 은행, 의료정밀, 운수창고, 금융업 등은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대장주 삼성전자는 2만 원가량 오르면서 282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 이동주 SK하이닉스도 1,200원가량 올라주면서 8만 3,6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현대차와 네이버, 포스코,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은 떨어지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지 외국인과 개인, 기관, 상위 매매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2등으로 LG화학, 3등으로 LG선으로 장을 마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에서는 카카오 종목이 가장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넷마블 게임즈, 아모레퍼시픽 순으로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신한지주, 대우건설, 포스코 순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포스코, 삼성전자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톱텍, 에코프로 순으로 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신라젠, 코엔텍 순으로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티슈진을 가장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순으로 문을 닫았고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도 티슈진을 가장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이어서 펄어비스, 또 코오롱 생명과학 순으로 문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까지 마감 동향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가 연이틀 숨고르기 장세를 시현했습니다. 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일주일 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유가가 하락 압력에 힘을 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요, 지난주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220만 배럴이 늘었지만 다시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국제유가 0.68% 내린 56.81달러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욕 증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는 시가총액 대장주인 애플의 시장의 가치가 마감가 기준 처음으로 9천억 원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인 이날 이 3대 지수는 내림세로 출발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4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 시가총액이 9천억 원을 달러를 돌파한 것이 이 투자 심리를 개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증시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세제안과 이 기업 친화적인 정책다는 기대로 상승세를 이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 어떻게 마감지었을지 다우지수부터 함께 짚어보시죠. 네, 다우지수입니다. 0.03% 오른 23,563.36포인트 장을 마감했고요. 이 나스닥 지수 또한 0.32% 오르면서 6,789.12포인트에 장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14% 상승세 이어가면서 2,594.38포인트에 장을 닫았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럽 주요 증시가 8일에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이 양국 간 통상 이슈가 재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찰스 스왑의 한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이 국제 무역 불확실성을 다시 키우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 출발한 것도 유럽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영국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영국 지수입니다. 0.22% 오른 7,529.71포인트의 장을 닫았고요. 이 프랑스 깍그 지수 홀로 하락세로 마감 지으면서 0.17% 내린 5,471.43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입니다. 닥스 지수 0.02% 상승하면서 13,382.42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유럽 증시는 보합세로 마감지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알아봅니다. 네,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2,554.59포인트 찍으면서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또한 711.80포인트 찍으면서 빨간불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인데요.
네, 요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보합권으로 머물면서 오늘 오전장에도 보합권으로 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283만 8천 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현재가 15만 5천 원에 보합권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종목은 전일 대비 1,000원가량 상승하면서 31만 7,5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32%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현대모비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 하락한 26만 2천 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3,000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지주입니다. 200원 하락한 6만 7천 원에 오늘 오전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전일 대비 0.30%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롯데칠성입니다. 요 며칠 사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오늘 9일 날짜로는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000원가량 상승세 이어가면서 이 등락률 또한 0.23% 오름세 이어갑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전일 대비 2,500원 오른 32만 8천 원에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등락률은 0.77% 상승세 이어갑니다. 오리온홀딩스 또한 0.53% 오름세 이어갑니다. 현재가는 28,4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풍입니다. 0.09% 내린 100만 원 초반대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0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광산업입니다. 0.92% 내린 100만 원 초반대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1,000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입니다. 1% 넘게 급등세 이어가면서요. 현재가 17만 6천 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900원가량 상승한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GO 쇼핑 전일 대비 1,000원가량 오른 19만 2,7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0.52% 상승세 이어갑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2% 넘게 급등세 이어갑니다. 현재가는 24,300원에 거래 준비 중에 있고요. 전일 대비 6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원가량 오르면서 29,3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0.51% 오름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SM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파란불을 켰지만 다시 상승세로 마감을 지으면서 오늘 오전장에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29% 오른 34,600원에 준비합니다. 다음은 동서 종목입니다. 전일 대비 50원가량 올라주면서 28,5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0.18%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CJ ENM입니다. 1.45% 내린 88,1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300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GS홈쇼핑입니다. 21만 3,500원에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젠입니다. 전일 대비 3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가 29,95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1월 9일 목요일 국내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개장 상황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역시 전일장 국내 시장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특징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증시온에어 일부 강민정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민정입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어제인 8일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4흘 만에 2,550포인트대를 회복을 한 건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96포인트, 0.27% 오른 2,55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사흘 만에 팔자에 나서며 3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1,060억 원 순매도인 반면에 개인은 매수세 보였는데요. 개인 622억 원 순매수를 시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의약품과 전기, 전자가 1%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음식료품, 섬유의복, 종이 목재와 화학, 비금속 광물, 전기, 가스업 모두 올랐습니다. 철강, 금속과 기계 내렸습니다. 의료정밀, 운송장비,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은행, 증권과 보험이 모두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1.18% 오르면서 상승 시현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올랐습니다. 0.97% 오르며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와 LG화학은 어제 보합 마감했습니다. 포스코와 신한지주가 각각 2.3%, 2.99% 내렸습니다. 네이버와 삼성생명 하락했습니다.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SK텔레콤 모두 하락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이 3분기 전력 판매 수입 증가 소식에 0.65% 올랐습니다. 또 LG생활건강도 올랐습니다. LG생활건강은 3.3% 오른 124만 6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어제 장중 125만 3천 원을 터치하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또 KTNG가 전자담배 릴 출시 기대감에 2.65%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미 정상의 군사협력 강화 합의 소식에 LIG 넥스원과 한화테크윈 등 방산주도 동반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웅진싱크빅 어제 3분기 깜짝 실적이 발표되며 3.19%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슈진의 상장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던 코오롱, 코오롱 머티리얼, 코오롱 글로벌이 차익 실현 매도세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또 코웨이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달성에 3.87% 오른 10만 2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409개 종목이 상승했고 374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7.97포인트, 1.14% 상승한 709.1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5억 원, 899억 원 동반 순매수했습니다. 다만 개인이 807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업종별로는 통신 서비스가 3.5% 올랐습니다. 오락문화가 2.2% 역시 상승했습니다. 또 출판, 매체, 복제, 제약, 비금속, 금속, 기계 장비, IT 종합,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 반도체와 IT 부품 등도 올랐습니다. 반면 인터넷과 디지털 콘텐츠, 섬유, 의료, 일반 전기전자 등은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셀트리온은 3분기 실적 호조 소식에 3.78%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3% 올랐고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 마감했습니다. 한편 신라젠이 등락을 반복한 끝에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되며 4.14% 올랐습니다. 4흘 만에 상승이 나온 신라젠입니다. 또 장중 CJ E&M을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4위 자리를 차지했던 티슈진이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 전환해 5.23% 내린 52,6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파라다이스가 자회사의 흑자 전환과 카지노 시장 성장 재개 기대감에 7.97% 가파르게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로엔이 5.9% 올랐습니다. 휴젤과 포스코 캠텍, 서울 반도체 등도 상승했습니다. 메디톡스, 코미팜, 바이오레드, SK 머티리얼즈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컴투스는 신작 출시가 지연됐다는 소식에 1.28% 내렸습니다. 한국큐빅은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효과로 3.2% 상승했습니다. 또 미래컴퍼니도 3분기 실적 호조를 맞아 1.2% 상승 시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579개 종목이 상승을 보였고 568개 종목이 하락하며 팽팽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원 7전 오른 1115원 6전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1.5포인트, 0.4% 상승한 338.6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는 전일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전체 분석 사업을 하고 있는 DNA 링크입니다. 어제 상승을 보였습니다.
DNA링크는 암 맞춤형 유전체 임상 적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DNA링크는 유전체 분석 사업과 개인 유전체 분석 사업, 또 개인 식별 사업, 바이오뱅크, 마우스 아바타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우스 아바타 사업은 환자율의 암조직 이종이식 기술을 이용한 항암제 반응 예측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DNA링크는 중국 협력사와 전략적 업무 협력을 통해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중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고급 검진센터에서 연간 5만 건, 보험사에서는 연간 2,000명 이상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DNA링크 이 같은 호소식에 전일 상한가 쳤습니다. 현재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DNA링크 이 시각 오늘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7.8% 상승하며 갭상승 이뤄내고 있는 오늘인데요. 480원 전일 대비 다시 한번 상승하며 6,520원에 거래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장 특징주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야스를 살펴보겠습니다. OLED 증착 장비 기업 야스가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흘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야스의 강세는 한중 관계 개선으로 LG 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OLED 공장에 투자가 재개될 전망이어서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2002년 설립된 야스는 디스플레이 OLED 증착 장비를 개발, 제조, 그리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대면적 디스플레이용 증착 장비 시장을 선점한 야스는 LG 디스플레이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는 지난 9월 29일 상장했습니다. 야스의 현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야스는 오늘 보합 장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일은 14.9%까지 장중 고가 기록했던 모습인데요. 오늘은 상승도 하락도 아닌 전일 종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6,500원에 장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세종텔레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역시 강세 흐름을 보였던 세종텔레콤인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다뤘던 통신비 부담 절감 정책이 후속 논의를 시작한다는 소식에 주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신비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오는 10일 킥오프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나 제사 이동통신 허가 정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세종텔레콤 역시 전일 크게 올랐습니다. 이 시각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종텔레콤은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3원 떨어지며 628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전일장 특징주, 이번에는 바이오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역치료 신약개발 전문기업 바이오리더스가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면역치료제 원료물질을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이오리더스는 지난 9월 말 면역치료제 원료물질인 생산 공장에 이전 증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원료 수요가 늘면서 바이오리더스는 생산량을 늘린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기존 대전 공장을 이전 증축했습니다. 바이오리더스는 기존 생산시설의 약 3배 규모에 해당하는 연간 10톤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고요. 최근 증가하는 국내외 원료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바이오리더스 어제 좋은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면역치료제 신약개발 전문기업 바이오리더스 이 시각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6% 급락하며 8,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2.6% 하락하는 수준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다면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일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었지만 전일에는 주춤한 모습을 또 한번 나타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마감 동향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 0.10% 내린 22,913.8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낙폭은 크지 않았지만 역대급 상승 랠리 이후에 5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로 대만 각원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0% 내린 1818.99에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리는 가운데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06% 상승하면서 3,415.46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일 오전에 상승세를 보였었던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10월 무역지표 둔화에 상승폭을 줄이며 전일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11월 9일 목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 움직임부터 역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이 시각 시장 지수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소폭의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0.12%, 3.08포인트 오르고 있습니다. 2,555.48포인트 기록 중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최고 수준의 종가로 기록 마감한 후에 월요일과 화요일은 하락하며 조정 장세 보였습니다. 어제 0.27%의 소폭 상승 나온 뒤 오늘도 약간의 상승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709.5포인트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0.05%, 0.33포인트 오른 709.4포인트 기록 중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양장 지수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저희 유가증권 시장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업종별로도 역시 더 많은 업종들이 빨간불을 현재 켜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 눈에 띄는 업종으로는 기계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 넘게 오름세를 시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음식료 업종과 보험 업종도 역시 오늘 빨간불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업종도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상단권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금속 업종이 오늘은 또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되면서 0.5%가량 탄력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시 한번 포스코 종목이 힘을 내면서 1% 가까이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통신업종과 전기가스, 그리고 섬유 의료업종과 그리고 화학업종, 그리고 유통업종까지도 모두 소폭 오름세를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밀려나고 있습니다. 0.38% 하락하게 되면서 현재 아쉬운 흐름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서비스업종 그리고 은행업종이 역시 오늘도 또 역시 파란불을 켜주게 되면서 계속해서 제한적인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은 일단 보합권에서 소폭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0.14% 하락하게 되면서 현재는 283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오늘도 파란불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36% 빠지게 되면서 82,900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넘게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강세 흐름을 오전장부터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27% 오름세 보여주게 되면서 16만 원 상단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한국전력도 역시 소폭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바로 상승 전환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0.39%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38,65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보험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이 1% 넘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1.14% 상승세 이어가게 되면서 현재는 13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또 실적이 발표가 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3.98% 빠지게 되면서 현재가는 43만 4,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도 역시 하락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서 여전히 파란불로 제한적인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0.71% 빠지게 되면서 84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특징주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3분기 연속 흑자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7.32% 급등세 시현해주게 되면서 2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분위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혼조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 비금속 업종이 가장 상승권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2% 넘게 계속해서 오름세 시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오락문화 업종도 역시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기기 업종, 그리고 전기전자와 통신장비, 그리고 화학업종까지도 모두 일단은 계속해서 오름세에서 상승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출판 매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넘게 조정에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건설업종, 그리고 오늘 섬유의료업종과 음식료 담배, 그리고 제약업종까지도 모두 일단 소폭 조정에 들어가면서 제한적인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조정에 들어가면서 0.92%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17만 1,500원 선에서 매물대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오늘은 또 역시 빨간불을 켜주게 되면서 1.12% 상승세에 시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1,55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제넥신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외국계 창구로 계속해서 매수세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2.19% 상승률 확인이 되면서 49,05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파라다이스 종목이 역시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4.64%의 상승률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4,8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게 되면서 오늘 카지노주의 섹터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포스코캠텍 종목도 4% 넘게 오름세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4.33%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는 31,3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홈쇼핑주의 강세가 또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GS 홈쇼핑이 가장 높은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45%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21만 7,4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시장까지 수급 동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개장 시 이후로 19분 지난 이 시각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중입니다. 외국인 장 초반에는 매수세 소폭 시현했지만 현재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52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200억 원 함께 팔고 있고요.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와 투신권 그리고 은행에서 일제히 매도세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28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6거래일 연속으로 700선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상승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287억 원어치 주식 사들이고 있는 개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동반 매도세 시현합니다. 외국인이 212억 원, 기관이 57억 원 함께 매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매도세 출회하고 있는데요. 1,384계약 팔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797계약, 603계약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금융투자는 매수하고 있습니다. 327계약 매수 중이고요. 투신권과 은행 그리고 보험에서도 일제히 선물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급 상황까지 확인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또 옵션과 미니 선물 만기를 맞았습니다. 물량이 쏟아지면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마감장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까지도 한번 짚어보셨고요. 네, 이어서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종목은 동부증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에이블 CNC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실적보다는 중장기 로드맵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블 CNC 예상 밖의 소폭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이 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가량 하락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도 6%가량 하회를 했는데요. 하지만 영업이익은 7억 원, 전년 대비 128%가량 상승하며 소폭의 적자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판매 촉진비 등의 영업비용을 최대한 절약해서 만들어진 이익으로 보입니다. 또 예상대로 국내 매출이 14% 감소하면서 오프라인 매장 위주의 실적 부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고정비 부담도 지속이 되면서 국내 영업이익은 20억 원 내외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법인 매출이 9.5% 감소해 이전 분기보다는 매출 부진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내 한국 화장품의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동부증권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4분기에도 중국 내 수요 회복으로 중국 법인 실적은 이전 분기 대비 회복세를 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중국인 인바운드가 다시 증가하게 되면 국내 직영점과 가맹점 위주의 실적 감소세는 약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재 에이블 CNC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내국인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시도는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중장기 성장 방향성에 대한 언급은 잠시 미뤄두겠다고 동부증권은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동부증권의 투자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동부증권에서는 또 에이블 CNC에 대해서 중장기 전략 제시 전까지는 관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기업의 소유주가 바뀐 이후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등의 행보가 시장에서는 갖가지 잡음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일단은 중장기 성장 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관망하는 편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홀드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18,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달에 13,0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었는데요. 다시 한번 한 달 만에 2만 원 선을 또 회복하는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이어서 현재가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블 CNC 현재 주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일에 이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2%가량 떨어지며 2만 50원 선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일과 함께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메리츠존금증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제주항공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위 원가 통제에 재확인이 됐다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3분기 실적도 어떻게 나왔는지 이어서 한번 전해주시죠. 네, 제주항공의 3분기 실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2,666억 원, 전년 대비 20%가량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도 6% 소폭 오르면서 404억 원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13%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주항공의 경우 추석 효과가 10월로 이연이 되면서 항공 유가 상승에도 국제선 수익률이 58.9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한 점이 원인입니다. 높은 편차를 보였던 정비비의 하향 안정화로 유가 상승에도 단위 원가 55원 3전이 유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메리츠존금증권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추석 효과가 반영되는 4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OPM 4.8%의 호실적을 기대합니다. 국제선의 탑승률과 수익률의 동반 상승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가 급등으로 4분기 평균 항공유 가격을 배럴당 70.7달러로 전망해 매출액 대비 유류비 비중이 26.5%로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유류비 외 비용의 하향 안정화가 확인됐고 가파른 유가 상승에도 유가 선도 계약을 통해 영업외 손익에서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제주항공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그리고 목표 주가를 43,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2018년도 신규 LCC의 시장 진입은 수익 악화 요인이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서 이 저가 항공권 공급이 신규 수요를 창출을 하거나 임계치가 있음을 감안해 봤을 때 수익률 훼손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3분기 말 기준 141% 수준의 부채 비율과 그리고 순현금 재무 건전성은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에도 버틸 체력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최근 지상조업사 인수 등으로 단위 원가 절감 노력으로 후발 LCC 업체들과의 원가 경쟁력 격차는 더욱더 확대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본 메리츠증권의 제주항공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흐름까지 한번 이어서 짚어주시죠. 네, 제주항공 이 시각 시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장사인 제주항공 현재 보합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뜸한 모습인데요. 33,850원의 전일 종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삼성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컴투스 종목입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신작 성과가 밸류에이션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의 3분기 실적은 무난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2.9% 감소하며 1,257억 원으로 컨센서스는 4%가량 하회한 모습이었는데요. 서머너즈워의 매출이 비수기 영향으로 1% 감소했고 또 프로야구 같은 기타 게임들의 매출도 하락하면서 전체 매출이 이전 분기 대비해서는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도 함께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은 1.2% 약간 증가한 4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즉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같은 경우에는 출시 3년이 넘은 현재에도 여전히 분기당 1,0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발생을 시키면서 견조한 매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5번째 대규모 업데이트인 길드 점령전의 도입으로 인해서 매출 증가와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확대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서머너즈워의 매출 대비 마케팅 비용 역시 효율적인 집행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발생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 컴투스의 신작 출시 지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작 라인업 중에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는 스카이랜더스와 그리고 서머너즈워 MMO 출시가 내년 하반기로 연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체인 스트라이크, 그리고 댄스빌, 그리고 버디 크러쉬 등 총 3종의 신작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컴투스의 잦은 출시 지연 사례를 고려해봤을 때 추가적인 지연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며 주요 신작의 출시 일정 지연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이익 성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앞서 살펴봤던 대로 안정적인 서머너즈워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의 흥행작 부재로 인해서 컴투스의 밸류에이션은 업계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밸류에이션 상승을 위해서는 흥행의 신작 출시가 필수적인 만큼 내년 하반기 출시될 스카이랜더스와 그리고 서머너즈워의 MMO 이 신작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달을 하면서 신작 흥행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컴투스의 투자 의견은 역시 보유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13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작과 관련된 계속해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컴투스 종목 오늘 흐름은 또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 오늘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현재 3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각 2,500원 하락한 12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큰 폭의 하락이 나온 뒤 오늘로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 시현 중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종목은 현대차 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파라다이스 종목입니다. 네, 파라다이스 시티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이슈와 비롯해서 실적에 관한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시티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시연을 했는데요. 자세히 보면 매출액이 1,961억 원, 전년 대비 11.9% 올랐습니다. 영업이익은 12억 2천만 원을 기록하며 마이너스 7%가량 기록을 했는데요. 컨센서스와 증권가 추정치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시티가 3분기부터 이렇게 흑자 전환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호실적을 견인을 했습니다. 월평균 매출액 220억 원 기록했고요. 일본인 VIP와 매스 고객의 성장이 카지노 매출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당분기 감가상각비가 83억 원, 금융비용이 94억 원 반영됐고 전반적인 고정비용 부담도 완화된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10월 달에도 파라다이스 시티의 드로백은 전월 대비 성장하면서 꾸준한 외형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사드 이슈가 완화되면서 중국인 방문객도 회복세를 보인다면 파라다이스 시티의 외형과 수익성 증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현대차 투자증권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은 상반기 리모델링이 완료된 이후 객실 점유율 증가 그리고 F&B 강화 등으로 당분기 영업이익 37억 원을 기록하며 3분기 호실적에 역시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분기 실적 기대감과 그리고 파라다이스 시티의 빠른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단기간에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었던 이런 파라다이스 시티의 흑자 전환 성공과 그리고 4분기에도 지속적인 외형 성장세가 확인이 되고 내년에 한중 관계 정상화에 따른 중국 방문객 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이 파라다이스의 실적 개선에는 더욱더 빨라질 것이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가 예상보다 빨리 이 3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중국인 감소세 완화와 더불어서 일본인을 비롯한 기타 고객군의 성장이 실적을 견인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반기 리모델링 완료 후에 이 부산의 파라다이스 호텔의 성수기 효과도 호실적에 한몫을 했다라는 투자 포인트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현대차 투자증권에서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28,000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네, 오늘 카지노주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파라다이스 종목 오늘 또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하며 파죽지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800원 상승한 24,500원 기록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리포트 4가지 또 꼼꼼하게 짚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이 NC소프트가 3분기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 주가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9시 39분 구간입니다. NC소프트 5.53%로 급락하면서 42만 원대의 현재가 거래 중에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이날 3분기 매출액이 7,2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278억 원으로 403%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2,751억 원으로 4,474% 증가했습니다.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화승 R&A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승 R&A가 현대모비스와 블록딜 방식으로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9시 40분 구간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승 R&A 9.44% 오른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화승 R&A는 자기 주식 170만 주를 39억 6,100만 원의 블록딜 방식으로 현대모비스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전날 장 마감 후에 공시했습니다. 화승 R&A 측은 양사 간 협업을 통해서 신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부품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신라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라젠이 상승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차트로 확인해 보시죠. 네, 신라젠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종목 2.69% 오른 8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신라젠은 미국 리제네론과 신장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지난 5월 신라젠과 미국 리제네론은 임상 1상을 공동 진행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제매체는 회사 관계자 말을 이용해서 최근 리제네론과 임상 1상 디자인을 마쳤고 이르면 올해 첫 환자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프로스테믹스입니다. 네, 프로스테믹스가 자체 개발한 지방 유래, 이 줄기세포 배양액의 탈모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만나보시죠. 네,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로스테믹스 8% 오른 5,8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스테믹스는 SCI 저널인 이 커런트 스템셀 리서치 앤 테라피 특집호에 이 지방 유래 줄기세포 배양액 제품을 이용한 한일 의료진 탈모 연구 논문 3편이 게재됐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병의원 1000여 건의 임상에서 이 부작용이 없이 남녀 모두에게 탈모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지방유래 줄기세포 배양액이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하는 기전을 밝히고 이 대규모 국제 임상 결과까지 보여준 세계 첫 사례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눈에 가장 띄었던 4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종목별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 상한가 종목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신풍제약 우선주 오늘 오전장 5,7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약주들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또한 전일 대비 19.39% 올라주면서 7,8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도 제약품주입니다. 일양약품 우선주 22.92% 오른 2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9.51% 오른 22,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전장부터 길게 양봉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드렸던 화승 RNA입니다. 오늘 오전장 5등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9.66% 오른 2,5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덕양산업입니다. 6.01% 오릅니다. 1,7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일양약품입니다. 일양약품 역시 4.68% 올라주면서 37,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틀 연속으로 계속해서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영풍재지입니다. 5.90% 내린 3,1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 전일 대비 200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테이펙스입니다. 5.82% 내린 2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의 특징주로 설명해드렸던 NC소프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에도 5.31% 내림세 이어가면서 42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요 며칠 사이에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입니다. 4.55% 내림세 이어가면서 현재가는 27,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휴캠스 종목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7% 내림세 이어갑니다. 현재가는 2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한정 KPS 3.47% 내린 4만원 초반대 거래되고 있고요. 이 전일 대비 1,45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코오롱 우선주입니다. 이 전장에는 2등을 달리는가 싶더니 오늘은 좀 더 지지부진한 모습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3.24% 하락세 이어가면서 이틀 연속으로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현재가는 현재 시각 3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3.02% 내린 12,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률입니다. 첫 번째 종목 S&P 월드입니다.
이 오전장에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면서 등락률은 18% 넘게 오른 6,4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셀루메드입니다. 15.26% 오른 10,000원 초반대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37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일신바이오입니다. 12.98% 오른 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전장부터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AD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95% 상승한 2,3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눈에 띄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프로스테믹스입니다. 오늘 오전장 특징주로 살펴보셨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탈모 개선 논문 발표가 나오면서 이틀째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한 8.09% 오른 5,000원 후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IS 이커머스입니다. 7.85% 오른 4,26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틀 연속으로 강세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승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EWK 6.24% 오른 8,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테크 건설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 이어가면서 7.92% 내린 14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ED입니다. 8% 넘게 하락세 이어가면서 현재가 1,4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국테크놀로지입니다. 전일 대비 140원가량 하락세 이어가면서 1,7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7% 넘게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8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오전장부터 뚝 떨어지는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쿠첸입니다. 5.33% 내린 9,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텔레콤 3.99% 내림세 이어가면서 62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 점검부터 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저희 신한금융투자 리포트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쉴 휴라는 한자를 내놓게 되면서 상반기에는 편안할 휴, 그리고 하반기에는 쉬어갈 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새 2017년을 불과 한 달 반 정도의 시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2018년도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먼저 자세하게 리포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0년 이후 중단됐던 주요국의 재정 공조가 올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7년이 맛보기 해라면 내년인 2018년은 그 맛의 풍미가 더해질 해라는 분석인데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독일의 운송 인프라, 즉 차세대 자동차 산업 투자, 또 중국의 3대 인프라 투자 정책이 세계 유효 수요를 자극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유지시켜줄 전망입니다. 이로 인한 가계와 기업 심리가 개선되며 상반기까지 실물 수요 개선을 이끌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고요. 약달러 환경도 긍정적인 변수로 꼽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긍정적 변수들의 동력이 약화되는 중에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패드와 ECB의 합산 총자산이 하반기부터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 수년간 부진한 실물 수요를 받쳐주며 가수요 역할을 하던 중앙은행의 자산 감소는 한 차례 변동성 확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높아지는 임금, 또 금리에 따른 비용 부담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 부담이 거세질 듯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 코스피는 2250에서 2800포인트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를 둘러싼 상반기의 편안한 환경과 더불어서 하반기에 불편해질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 시장은 상고하저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익에 제한이 되겠으나 높아진 이익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면서 PER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서 2016년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선진과 그리고 신흥시장 대비 상대 PER이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라고 하고요. 상단 PER 같은 경우에는 10.3배를 적용한 2,800포인트 선,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PBR 1배를 적용한 2,250포인트로 제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증시 업종 전략으로는 2004년도에서 2005년대 상황을 좀 차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모든 여건이 당시와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봤을 때 소외군의 반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빅사이클을 고려해봤을 때 기존 주도주 내에서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업종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주도주 내에서는 반도체와 은행, 그리고 철강과 화학 업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소외주 내에서는 기계와 담배, 음식료, 그리고 보험과 운송 업종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리포트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시면서 2017년도 시장 마무리 잘 하시고 2018년도 전략까지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감장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빨간불만 켜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